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금요일에 만나요.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네,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운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새 6월의 첫날입니다. 또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도 벌써 세 번째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다 같이 쳐주시고요. 네,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모여있고요. 네, 지금 같이 축하해주실 우리 회친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볼게요. 와, 오늘 신기록인데요? 아쉽긴 하지만 지금 시작은 그래도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도 초대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김태준님, 우리 완전 단골 우리 패친이시죠? 또 정민우님, 박경배님, 박정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엄지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금감원 관련 뉴스와 또 반응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어떤 소식에 가장 관심 많으실지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동안 제한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이런 관행들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가장 많은 선풀과 또 뜨거운 반응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얼마 이상 모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관행들이 있었고, 또 카드를 해지할 때에는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감독원과 그 카드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못쓰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지난해 한 해에만 1,300억 포인트나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먼저 포인트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1원까지도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카드 이용 대금 월말에 결제할 때 내가 잘 적립했던 포인트로도 함께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관행 개선 소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러한 관행들은 카드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내에는 모두 시행될 전망이니까요.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댓글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오늘 엄지 정말 많고요. 하트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카드 포인트 소식에 선풀이 많았는데 금융감독원 뉴스에는 선풀 보기 참 어렵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묵묵해하면 좋은 반응 보내주시는구나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 실무자와의 금만남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미녀군단, 금감원 미녀군단을 잘 꾸려봤는데 바로 첫 타자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보험사기 대응단의 이승진 조사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대응단 이승진 조사역입니다. 네, 오늘 보험사기 대응단 이승진 조사역인데 이 보사단이라고 금감원 내에서는 불러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보험사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사기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 들려주실 내용이 임플란트 요즘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하셨고 외할머니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 임플란트로 인해서 보험 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는 뭔가 연루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하면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죠? 네. 어르신들이 보통 하는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사고로 인한 임플란트 시술도 많이 하시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쳐서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게 되나 봐요. 네,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건보공단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 이외에 65세 미만의 인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일상생활에 친숙한 그런 수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비용 부담도 크고 하면서 보험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경우들인가요?
임플란트는 감기와 같은 일상생활로 네.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네. 편하게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자주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감기에 비해서는 사실 비용 부담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어느 그래서 정도죠, 비용이? 건보 공단 급여를 받으면 6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면 임플란트 좀 좋은 걸 했다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다 보니 보험 사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럼 대표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사례들,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몇 가지? 먼저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치조골 이식 수술인데요. 네, 치조- 치조골 네. 이식술이 어떤 수술이죠? 치조골 이식술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잖아요. 네. 만약 여기가 임플란트라고 하면 너무 어색하다. 네네. 예, 만약에, 이거 이게 진짜 안 임플란트라고 되겠다. 하면 이제 뭔가 여기 둘러싸고 있는 게 치조골이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게-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라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잇몸이랑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잖아요. 네. 이렇게 심는데 만약에 이 옆에 아무런 게 없으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겠죠, 심어도. 그렇죠. 근데 옆에 이렇게 뼈가 치조골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감싸주고 있거든요. 지지해주는, 지탱해주는. 네. 그러면 보통 65세 이상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빠지면서 옆에 있는 잇몸도 골 조직도 좀 노화가 되시니까 그렇죠. 요거 심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세요. 치조골 이식술을 네. 같이 하는군요. 같이 하시죠. 그러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치조골은 치조골대로 이제 골 이식 수술이니까 수술.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이제 이식 수술 관련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진짜 했으니까. 정말 했으니까. 네. 근데 치조골 이식 수술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 이거 했어라고 이제 보험사에다가 허위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나 이런 치조골이 튼튼하기 때문에 치아만 손상됐을 때는 임플란트만 하는 경우인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치조골 이식술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들로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일부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보험으로 보장이 돼서 치아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도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은 치조골 이식술이 실손이나 생명으로도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것을 조금 곁들여서 허위 진단서 기재를 하는 경우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떤 좀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보험 사기죄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으셨어요. 실제로 그분께서. 네네. 그러면 이제 사기죄는 피보험자 분들께서 이제 사기죄로 이제 기록이 남는 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뭐 다들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 하셨다가 정말 사기죄, 뭐 위조문서 행사죄 이렇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런 보험 사기로 이어진 사례 중에서 어떤 것들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치조골 이식술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임플란트라고 하면 양 옆에 치조골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이거를 이날 따로 했다고 수수를 분할해서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2번 받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하루에 다 하신 건데 그거를 마치 2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2번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그렇게 진단서를 위조하게 되면 그것도 보험 사기죄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시술을 먼저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 진단서상에 이 시술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례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치아를 손상을 당하신 분들이 임플란트가 비싸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보험에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을 들고 그러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나의 발치일자는 내가 보험에 들기 전이 아니고 보험에 들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는 거죠. 네,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치아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친구나 직장 동료가 그거 치아보험 가입하면 보장이 돼, 보험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바로 가입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살짝 이렇게 날짜를 바꾸는 그런 경우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보험 사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뭐 의사협회라든지 이렇게 관련 협회에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금감원에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많이 과하게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저희가 보험 소비자분들께 이러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도 보험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조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의료진들이 진단서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들께서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의사분들 임플란트 관련돼서 의사분들에게는 이제 포스터나 아니면 의협에서 이제 포스터 등을 통해서 보험 이렇게 진단서를 잘못 적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보나 권유를 접하면 괜찮겠지라고 뭐 아무도 모르겠지 뭐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험 사기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보험 사기에 조금 의심스럽거나 좀 유혹을 받으셨다면 어디로 제보하면 좋을까요? 네, 금융감독원 통합전화 1332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전화는 1332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4번이 아니고 다른 번호로 누르셨다가 이제 돌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왜 자꾸 돌리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소비자들 불만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보험 사기 제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1332 누르시고 4번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험 사기 신고센터로 연결이 되니까요. 전화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팩스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보험 사기 방지 센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문 및 우편도 가능합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보험 사기 유혹을 받거나 권유를 받거나 혹은 의심되는 사례를 보시면은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보험 사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좀 막아보고자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우리 실무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금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김태준님께서는 이런 시술 가격이 큰 만큼 보험 사기에 당하면 피해도 크지 않을까 하는데 진단서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청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반응 들려드릴까요? 네, 지금 정확하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진단서하고 청구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해를 잘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규현님께서도 잘 모르면 졸지에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시면은 괜히 안 좋은 일로 좀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허위 진단서 기재나 어떤 이런 권유에 대해서 딱 잘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 소셜 라이브 방송 사실 섭외 들어왔을 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보험 사기하면 사실 조금 어둡고 약간 좀 무겁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보험 사기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보험 사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또 이게 보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맞아요. 네, 소셜 라이브 방송을 이용을 해서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재미있게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좋은 자리였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마침 또 네. 우리 이승진 조사형님 팬분들이 지금 막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차주영님께서 이승진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라고 했고, 김태준님도 실무자님 멋지십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네, 저도 곧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옆집 언니 같은 쉽고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관련 주제 있을 때 꼭 한번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대응단의 이승진 조사역과 함께했고요. 또 우리 금융감독원 미녀분단 오늘 또 꾸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국민첫사랑 금융첫사랑 일명 금융감독원의 금융set사랑입니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험상품감리팀의 막내.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보험상품 감리 1팀 막내 전주미 조사역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각오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보험 쪽 일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으니까,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뭔가 느낌이 옆집 친구가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또 전주미 조사역이 보험상품감리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보험과 관련된 질문을 우리 패친 여러분들이 쪽지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2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지는요, 저축성 보험은 저축인가요, 보험인가요? 하는 궁금증이 한번 날아왔었고요, 쪽지로. 또 다른 쪽지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2년 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아서 가입을 해보니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 같이 간 신입사원 중 50%가 가입했을 만큼 피해 사례가 너무 많다고 쪽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은 특히 보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서 이게 어떤 보험이지, 이건 어떤 상품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사회초년생인 우리 실무자 전주미 조사역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궁금증 해소를 해볼게요. 저축성 보험은 저축인가요? 보험인가요? 네, 저축성 보험은 당연히 보험 상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감독 규정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 때 돌려받는 뭐라고 하나요? 만기까지 유지할 때 돌려받는 보험, 만기까지 유지 시에만 돌려받는 보험금이 커서 저축의 기능을 가진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축의 기능이 있다면 은행에서 적금을 들면 되지 왜 보험을 굳이 따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이율이 조금 달라요. 네. 은행 예적금은 사실 많이 금리가 낮은 편인데 저축성 보험이 은행 상품보다는 1, 2% 정도 더 이율이 높고 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장기간 목적으로 투자
저축을 하실 분에게는 좀 유용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차이를 보면은 이율이 일단 조금 더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고 장기 저축 목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짚어볼 네. 점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거겠죠? 네, 어떤 걸 좀 그죠. 짚어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싶지만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을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납입 보험료가 100%다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은행 예금은 우리가 내는 돈이 다 저금이 되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각종 수수료나 비용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적립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100만 원이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가입비, 모집비, 수수료 이런 명목들이 제외가 되고 나머지만 적립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보통 어느 정도가 좀 제외가 되는 건가요? 10% 정도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15%까지 빠지니까 되게 많은 금액이 사실 적립이 되지 않고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100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85만 원 정도만 네. 저축이 되는 그런 예로 네.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보험은 어느 정도가 제외가 되는 건지 어디에서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상품 설명서에 공제금액 공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네. 부분에서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금액 얼마 정도가 공제가 되는지 공제 금액 공시를 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고이율처럼 보여도 어느 정도 명목으로 어떤 비용이 빠지고 나서 나머지만 저축이 되다 보니까 네.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상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보통 10년 정도 걸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 기간 묵혀둘 생각이신 분에게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네,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신혼집 마련이다, 뭐 결혼자금, 내 집 마련 다양하게 목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가입 전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본인이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말 꼼꼼히 따지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년 이상 내가 이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쪽지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쪽지였는데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이었다. 저축성 보험과 다른 이 종신보험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쪽지로 왔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종신보험 하면은 뭔가 죽을 때까지 보험금이 나오는 건가? 라고 제목만 듣고 이름만 듣고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사망하고 나서 유가족에게 드리는 네. 보험금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 저축성 보험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의 보험이네요. 그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광고를 보면은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 뭐 연금보험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라 이런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묘한 마케팅 문구인 거군요. 네, 교묘한 데다가 사실 종신보험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나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10%, 15%만 빠져도 이게 원금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더 많은 비용이 빠지는 종신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드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 연금으로 한번 활용해 볼까 하고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적은 금액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을 받으시려고 보험을 드시면 처음부터 연금 저축보험을 가입하시고 종신보험은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따로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페이스북 패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으로 보내주셨었는데 실무자에게 한번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저축성 보험 혹시 가입할 때 혹은 가입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우선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돌려줘야 할 금액에서 각종 수수료를 빼고 다시 돌려줘요. 이걸 해지 공제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지 공제가 없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더 좀
절약을 하시면서 해지할 때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해지 공제가 없는 저축성 보험이 나은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공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제도예요. 네. 저희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처음 계약한 보험료의 2배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데 네. 30만 원을 똑같이 낸다고 했을 때 기본 보험료로만 30만 원을 내는 사람과 기본 보험료 1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집 수수료 같은 게 붙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추가 보험료를 활용할 때 훨씬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모집 수수료 이런 수수료가 기본 보험료에 적용이 되는데 아예 똑같은 30만 원을 넣더라도 기본 보험료 자체를 1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추가로 저축하는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이 정말 많고 되게 서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맞는 보험을 한눈에 보는 법 그리고 비교해보는 법 알려주시죠. 네, 바로 보험 담화라는 홈페이지인데요. 그냥 인터넷에 바로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저희 금융감독원 파인에서도 이 보험 담화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파인에 들어오셔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름 그대로 보험을 다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니까요. 보험 담화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네. 또 우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팀의 막내인데 우리 한번 어떤 반응이 왔는지 네. 함께 볼까요? 네. 네, 이 질문을 한번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종신보험은 죽기 전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죽으면 돌아가시면 사망 시에 나오는 보험. 네, 사망 시에 나오는 보장성 보험이니까요.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는 다른 보험을 드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원님께서도 굉장히 구별되는 개념이었군요. 오늘 소개해주신 덕분에 알게 되었다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같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초년생이 보낸 우리 질문에 답변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꿀팁이 잘 쓰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6월의 첫날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좀 이따가 나우를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괜찮으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금융감독원 소셜 라이브 나우. 네, 정말 흥이 안 나네요.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1시 32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금감원에서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직원들 그리고 뭔가 옆집 언니 같은 옆집 동생 같은 직원들을 우리가 잘 뽑아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꾸려봤는데요. 좋은 반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역시나 좋은 댓글들이 왔네요. 잠시만요.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살짝 넘어간 댓글이 있는데 우리 제작진이 이 댓글 왜 넘어가냐라면서 좀 꼭 읽어달라고 하시네요. 안 읽으셔. 우리 패친 중에서 승호님께서 우리 조사영님 연예인이냐고 답변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가 저를 조롱하려고 이런 댓글을 남긴 것 같은데 네. 그 동기 사랑이 또 어느새 이렇게 또 커질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네.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시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오늘 이렇게 실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지금 몇 시인가요? 1시 32분부터 진행해서 59분. 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다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준비해 올게요. 또 여러분들께서 금융과 관련된 궁금증 저희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그 담당 실무자에게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 6월 15일 1시 32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같이 해주세요.
자, 금융감독원 스페셜 라이브 나 다음 주에 만나요. 아니, 네.